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작년 상반기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 청약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약갱 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입법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TF의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올해 2분기 전국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 종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상권 회복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윤입니다. 잠들기 전에 잊지 않고 챙기는 일 중 하나, 바로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아두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충전 100% 완료가 되어 있죠. 자, 빈 곳 하나 없이 꽉 차 있는 배터리 표시를 보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하루 종일 밖에 있어도 마음 졸일 일 없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룻밤 자는 사이 우리 체력도 100% 충전되며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이 체력은 100%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체력은 100%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D1 리얼티에스의 조범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위축돼 있고 또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라는 여러 가지 여론들의 이런 기사들이라든지 또 그런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지금 파는 게 맞는 건지, 더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뭘 사는 게 정말 맞는 건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 움직여야 하나,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요. 이렇게 막막하실 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 고민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속 시원한 해결책들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 아이파크 1차 23평 거주 중인데요. 네. 이거를 보유하고 있을지 매도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여기 언제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을까요? 19년도에 매수했어요. 3년 정도 거주를 네네. 하셨고요. 여기 지금 실거주 하시면서 혹시 매도를 하고 다른 곳을 봐야 되나 살펴보셨을 때 보신 지역은 네. 있으실까요? 본 거요? 본 네. 매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를 팔고 갈아타기를 할지 아니면은 계속 거주를 할지. 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네, 고민 네네네. 많으시겠어요. 매도 타이밍 네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2019년도에 사셨으면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자, 네, 오른 건 참 좋은데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지금 더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좀 정리를 하고 다른 데를 좀 보는 게 맞는 건지 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최근에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죠? 네, 자,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지금 높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인상 중에 있습니다. 또 특히나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렸잖아요. 0.75%포인트를 또 인상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기준금리보다도 더 높은 금리 수준이 됐어요. 국내는 네. 지금 현재 뭐 2.25% 정도 되는데 미국은 지금 2.5% 정도 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금리도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 때 뭐 빅스텝이라든지 이렇게 큰 폭으로 5%포인트 이상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 집을 안 사요. 왜? 이거 가격이 이렇게 뭐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일단 이자도 부담이 커지고 또 거기에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집을 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 시장 수요가 거의 지금 현재 거래량도 바닥을 형성할 만큼 많은 시장의 소유자들이 지금 현재 관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 나오는 그런 급매물들이 거래가 되면서 또 급매물은 시장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가격대가 조금씩 하락하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더 금리가 인상될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계속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상반기 이후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실은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어떤 거냐? 바로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다시 보합하는, 장기적으로 보합을 하거나 아니면 소폭 인하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 때는 수요가 거의 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보합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이제 금리가 이제 보합으로 가다가 다시 하락하는 형태로 조금씩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이 시기 때가 되면 지금보다는 더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좀 사볼까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수요는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수요가 좀 회복되는 시장으로 갈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금리 인상 시기는 아무도 못 피해요. 뭐 서울이고 경기고 어디 지방이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금리 고금리 시대, 이 3% 이상 정도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이 금리 고금리가 장기화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수요자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런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주택들이 소폭 하락을 하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주택들이 어떤 주택이냐? 바로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권 내에서는 역세권이어야 돼요. 역세권. 네. 역세권 지역들 많이 찾잖아요. 네. 다 역세권에 살기가 좋아야 되니까 소단지보다는 대단지들 있죠. 커뮤니티 시설 잘 돼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주거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이런 대단지 위주로 많이들 찾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아파트가 오래된 것보다는 깨끗한 아파트일수록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신축 위주로 많이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수요가 좀 회복되는 시기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역세권의 대단지의 신규 아파트들, 10년 차 이내의 깨끗한 아파트들 위주로 회복이 될 건데 과연 내 아파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주택인지 아닌지만 일단 살펴보더라도 이걸 더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월드컵 아이파크 1단지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월드컵 아이파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자역, 경의중앙선이죠. 과자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딱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가자역 역세권에 참 교통이 좋죠. 거기에 홍대라든지 이런 바로 여기 홍대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이 경의선이 지하가 되면서 뭐 경의선 숲길인데 요새는 뭐 연트럴 파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홍대 상권이 그렇게 확장되면서 굉장히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접근하기 편하고 교통도 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19년대에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때 얼마였습니까? 얼마에 사셨어요? 6억이요. 6억에 사셨죠. 네네. 자, 6억 정도면은 그 당시에 맞은편에 있는 가재울이나 이쪽이 다 8, 9억대 정도 시세할 때였어요. 아, 그러니까 연남동도 가깝고 가자역에 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했단 말이죠. 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가격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사러 들어오면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서 아. 지금 현재는 맞은편에 있는 가재울 뉴타운과 여기 현재 가지고 계시는 월드컵 아이파크 1단지가 24평이라고 그랬죠. 네, 23평이요. 예. 지금 현재 동일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1억, 네네. 지금 한 11억 정도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한 11억까지는 갔어요. 네. 그러면 이런 나중에 지금 뭐 하반기 때는 조금 어렵더라도 내년 상반기 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근데 우리 월드컵 아이파크가 과거에는 이게 저렴하다, 또 역세권이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붙었는데 이 아파트 단지의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300세대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홀로성 성격을 띠고 있는 좀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예요. 그리고 연식도 한 14년 차 정도 돼가지고 좀 애매한 연식이에요. 이제 새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다고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지도 아니단 말이에요. 약간 어정쩡한 연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시장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시기 때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살기 좋은 주택들, 즉 대단지의 신축의 역세권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 수요자들이 들어올 때 아이파크보다는 맞은편에 있는 가재울 쪽에 더 먼저 선택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무슨 상황이 되느냐? 나중에 가격 회복할 때 가재울이 2억 정도 뛸 때 이 아이파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회복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가재울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여기 수색 증산 있잖아요. 예,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이 수색역 일대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 곧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 지역 그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 시세가 같은 이제 20평형대가 11억대 정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동일한 금액대란 말이에요. 네. 즉 그러면 나중에 다시 시장이 좀 회복될 시점이 되면 가재울이나 수색증산 같은 이런 지역들 대단지에 또 역세권에 또 신규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주택들이 먼저 상승하고 더 상승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시세 차익도 이 중 좀 많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좀 매도하시고 이렇게 좀 더 뛸 수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맞다. 즉 상급지로 가시던가 여유가 되신다라면 뭐 마영송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의 역세권에 이런 해당 조건을 가지고 있는 주택들로 가는 게 맞고 그런 여유가 좀 내가 좀 조금 아쉽다라고 한다라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수색증산이나 가재울 뉴타운 쪽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좀 더 시장이 회복되는 시기 때를 봤을 때는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팔까 말까 이거 고민하시잖아요. 네.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네. 조금 더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조건 있죠. 역세권 대단지 네. 신축. 요거 네. 위주로 주변 지역에서 한번 갈아타시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 네, 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매도하시고 인근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권유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지 역세권 그리고 신축 위주로 살펴보시고요. 또 매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여기 성남시 중농구 성남로 다세대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위치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성남동 네. 2563번지 네.
1987년식으로 8호선 수지역 5분 거리고요. 그 네.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 매수를 해야 좋을지 해서 네. 근데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요. 아, 투자 목적으로만 지금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반갑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굉장히 좀 오래된 빌라죠. 30년이 넘은 빌라잖아요. 네, 이런 빌라에 이제 좀 오래된 구축을 매수하는 게 어떨까? 주변에 막 개발된다고 하니까 이걸 사는 게 어떨까? 그런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일단은 위치를 보면 우리가 성남시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실은 우리가 이제 빌라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빌라. 네, 예, 빌라 투자를 할 때는 빌라 투자는 실은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특히 이렇게 주변이 막 개발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요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개발이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개발이 정말 될지 또 안 될지 아직은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빌라는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최대한 불안하지 않게끔 투자를 하는 게 빌라 투자에서는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일단 이 주변 지역을 보니까 뭐 재개발 주변 지역에 17개 정도의 구역 지정이 돼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구역 지정이 되면은 정말 감사하죠. 땡큐죠. 근데 구역 지정이 안 됐을 때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남시 일대 같은 경우에 지금 중원구 일대 같은 보면은 이쪽에 뭐 태평동이라든지 수진동, 신흥동, 그리고 여기 상대원동, 그 금광동 뭐 이런 지역들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이 성남동 일대는 아직 특별한 재개발 구역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재개발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여진 지역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이 뭐 과거부터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들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보면 실은 이 안에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월세 받을 수 있는 주택들이 이 성남동 일대에는 굉장히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55%에서 60%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월세 받는 분들이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움직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여기가 재개발도 진행될 수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서울에 있죠. 서울. 자, 서울에 신축 빌라가 있고 자, 경기도에 구축 빌라가 있다. 근데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이 빌라를 사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재개발과는 상관없이 봤을 때 자, 서울에 신축을 들어갈까요? 아니면 경기도의 구축을 더 많이 들어갈까요? 어딜까요? 서울의 신축을 서울의 들어갈까? 신축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보다는 서울 쪽에 또 서울 쪽 내에서도 신규 빌라로 들어가시는 게 일단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 외곽권이 서울의 외곽권이 아니라 서울에 우리가 도심지라 갈 수 있는 뭐 중심지 강남이나 용산이나 또 그런 지역에 출퇴근을 편한 역세권 지역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 있는 신축 빌라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개발과는 상관없이 이런 데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 재개발 우리가 지금 안 됐을 때를 가정하고 있는데 자,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가격이 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서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주변이 자꾸 어떤 뭐 개발이 진행되는 거예요. 뭐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교통이 뭐 계획돼 있거나 그러면서 그 주변 지역에 집가가 뛰고 땅 가격이 뛰면서 이 빌라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잖아요. 우리가 용산이나 강남이나 그 외의 지역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GTX라든지 또 교통 호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위주의 역세권에 신축을 가신다라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중원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재개발을 뺀 나머지 호재를 보자면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이. 물론 뭐 위례 신사선이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지역은 이쪽 바깥쪽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기 뭐 나중에 재개발 지정되고 움직이면은 정말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핵심이 뭐예요? 재개발이 돼야 되겠죠. 개발이 될 수 있느냐.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서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 앞으로 4년간 서울의 부족한 공급량이 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뭐 20만 정도의 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5, 6만 정도밖에는 입주 물량이 지금 현재 잡혀 있질 않아요. 그래서 10만 가구 이상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겠냐? 자,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불과 한 2, 3일 전에 지금 현재 서울시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가격이 이렇게 보합으로 가거나 하락하는 시기 때가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아주 천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보다 더 개발에 대한 지역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지역이 서울 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안쪽에 되도록이면 역세권의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는 주변 지역, 거기에 새 빌라로 가시는 게 가장 그래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네. 오래된 거 좀 걸리잖아요. 네. 주택 오래된 것 때문에 좀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저는 여기보다는 좀 더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 조금 더 많은 수요자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에 신축 빌라로 좀 가시는 게 맞고요. 그 안에서도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개발이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거나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시간상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1대1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지역들 어딘지 유명한 지역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시간 내셔가지고 1대1 상담 추가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따로 방송 마무리하고 연락 드릴게요. 일단은 네. 결론은 여기는 일단은 매수 이제 일단은 반대 의견 드리겠고 좀 기다려 주시라. 제가 상담 통해서 좀 더 좋은 지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보다는 조금 더 개발 관련 이슈가 있는 지역 그리고 신축 빌라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상담 추후에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종구 신당동의 네. 동화 약수 하이트 24평하고요. 네. 마포구 도화동 도화 현대 1차 23평 둘 중에서 거주 목적으로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신당동과 그리고 마포구 도화동 쪽을 보고 계시고 향후에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고 가격 상승이 있을 만한 곳 어떤 곳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2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좀 보셨어요. 하나는 지금 신당동이죠. 네. 신당동 약수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동아 약수 하이츠 아파트를 보셨고 또 하나는 네. 공동역을 쓸 수 있는 현대 1차 아파트를 보셨어요. 네. 자, 이 두 지역이 금액대도 얼추 비슷하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연식도 얼추 좀 뭐 오히려 지금 현대 1차가 조금 더 오래됐고 동아 네. 약수 하이츠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 1차보다는 더 그래도 덜 된 연식이 덜 된 아파트인데 이 두 단지 모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네. 일단은 출퇴근이 굉장히 편한 입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뭐 구도심도 갈 수 있고 여기는 강남은 접근성이 편하고 그리고 공동역을 네. 쓰면은 당연히 여의도도 가기 편하고 또 구도심도 가기 편한 그런 입지에 있고 또 양쪽 다 용산에 대한 그런 딱 붙어 있는 소위 말하는 마용성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사는 게 더 좋을지 이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동아 약수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를 좀 가지고 있는 단지이고 또 현대 1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든지 내지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특히 지금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단지 모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리모델링 이런 입지 조건에서 실은 우리가 여기는 뭐 거주까지도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이 입지를 봤을 때 이렇게 출퇴근이 편한 지역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이렇게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그런 단지들도 있을 거고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입지가 좋은 지역들도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교육 여건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네. 거기에 우리 동네 안에 직장이 있어요. 뭐 업무타운이 우리 동네 안에 있어가지고 뭐 출퇴근 굳이 지하철을 안 타도 또 지하철을 타더라도 뭐 1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완성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 강남이 출퇴근도 편하고 우리 동네 안에 업무타운도 있고 거기에 교육 환경도 좋고 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호재를 또 가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 하면은 강남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살기 원하는 지역도 강남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런 지역들 출퇴근이 편한 지역들을 많이 들여다보는데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두 지역 모두 출퇴근 교통은 아주 좋아요. 거기에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호재도 가지고 있어요.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이런 입지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입지들이 과연 채워지는 요소들이 있느냐. 자, 그런 채워지는 요소가 있는 지역들이 더 가격대가 오를 수 있고 더 밀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뭐 약수 하이츠든 현대 1차든 둘 다 뭐 괜찮은데 여기에서 핵심은 추가적으로 더 들을 수 있는 거는 바로 공덕동이 추가적인 그런 입지 요인들이 더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교육 있죠, 교육. 우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보는 게 학원가를 많이 봐요, 학원가. 뭐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공동역에서부터 대흥역 있죠. 이 사이에 지금 서울에서 뭐 내노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학원들이 지금 현재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대 학군, 뭐 대치도곡, 목동, 중계 이렇게 얘기했던 학군들이 이제는 4대 학군이다라고 불릴 만큼 여기가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신당동은 그런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학원가가 형성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입지 요건이 더 좋은 앞으로 더 좋아지는 지역은 공덕동이다. 그것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동네 안에 업무타운이 있거나 뭐 직장이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물론 출퇴근 편한 지역들도 좋긴 하지만 여기 지역은 바로 국제업무지구라는 이 용산 정비창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 블록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거든요. 물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최근에 마스터 플랜, 즉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여기가 국제의무지구 했던 지역인데 해제돼가지고 뭐 실제로 개발 계획이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업무타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만 있었던 지역인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이런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업무타운으로 바뀌게 돼요. 150층짜리 엄청나게 높은 고층 빌딩도 들어서고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 직장인들 많이 들어서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가까운 근처로 많이 갈 겁니다. 근데 이 근처에서도 좀 새 아파트 위주로 가겠죠. 자, 그 시기에 되면 이 현대 1차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이 완료가 되면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시기예요. 물론 약수 하이츠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둘 다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입지가 더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지역들이 가격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둘 중에서 굳이 선택을 한다면 저는 공덕동에 있는 현대 1차 있죠? 네. 예, 도하 현대 1차죠. 현대 1차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좀 보시고 이쪽 잘 둘러보시고 매수 전략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거주지만 그래도 향후에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은 지역을 고민하셨는데요. 신당동과 그리고 마포구, 도화 현대 중에서 이 도화 현대 쪽을 조금 더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투자 상담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담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 때예요.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또 뭘 사야 될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시장적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도 국지적으로 이 안에서 이 지역은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 지역은 지금 팔면 안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지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 지역들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러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1:1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어떻게 주택을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런 재테크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막연히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내 환경에 맞게끔 이런 재테크 전략들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시기 때 어디를 지금 뭐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1:1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케어하셔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새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안전한 재테크 전략 세워가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액 투자지만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있을 만한 지역들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궁금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꼭 한번 신청하셔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59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자양동 한강극동 102제곱미터에 거주 중입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요. 한강변에 위치했으면서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35층 충수 제한도 완화가 된 상황이고 특히 초과이익 환수 또 분양가 상한제 거기에 앞으로 남아있는 안전진단까지도 좀 완화가 되는 시장으로 흐름이 진행되면 물론 여기는 안전진단 통과가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으면서 가격대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지역 입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고 이거 좀 약간 좀 빠질 때 팔아야 되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한강변에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미래 가치를 보시고 지금 시기대를 잘 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더 보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2712번님의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3단지 92제곱미터 거주 중입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여기도 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인데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네, 뭐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호재들이 많죠. GTX뿐만 아니라 또 업무지구 계획 그리고 재건축까지 굉장히 뭐 여러 방향성에 맞는 그런 개발들이 잡혀 있는 지역이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지역인데 최근에 금액대가 좀 많이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일대입니다. 자,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재건축 단지 좀 빠졌다고 해서 좀 고민하실 게 아니라 실은 이렇게 가격이 빠진 이유가 요걸 좀 가지고 계셨던 다주택 분들 또 1주택자 분들이 이걸 정리하고 좀 상급지로 가볼까 좀 더 나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할까 이런 급매물 이런 뭐 물량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빠졌는데요. 실제로 상급지로 가실 수 있다라면은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가셔야 되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라면 좀만 더 버티셔도 된다. 이렇게 가격이 좀 빠지긴 했지만 실제로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회복될 수 있고 또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 이런 호재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졌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다른 지역 상급지 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끝까지 보유하시고 지키셔도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어려울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확신을 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3885번님의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 소사 SK뷰 109제곱미터 보유 중입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떨까요? 네, 부천시에 있는 소사본동에 있는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이제 경전철이 개통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좀 수혜를 좀 받고 또 가격대가 반영이 된 지역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도권에서는 앞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 확실한 지역들 어떤 지역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일기 신도시를 들 수가 있어요. 일기 신도시가 거의 이제 30년이 넘어 있는 그런 단지들이 대부분인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실제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1기 신도시거든요. 특히 이 1기 신도시의 이런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지금부터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일단 경전철 호재를 좀 받고 그러면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시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하시고 오히려 주변 지역에 있는 중동이라든지 내지는 일산이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저렴한 금액대 갈 수 있는 1기 신도시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그런 갈아타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결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로 온 시청자분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가요? 네, 제가 지금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아름마을 레미안 34평 투자로 보유 중인데 이거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비과세 매도 현금 4억으로 서울 재개발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네, 지금 문의 보유하고 드리려고요? 계신 네, 구리 네. 아파트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전세 임대 3억이요. 아, 그러시군요. 투자 목적으로 구리에 있는 아름마을 인창 레미안 보유하신 지는 네. 얼마나 되셨을까요? 2000년에 분양받았어요. 2000년이요. 예, 예. 20년을 넘게 그래도 보유를 하고 계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생각하고 다른 곳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전문가 네네. 의견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구리시에 있는 아름마을 예, 인창 삼성 레미안 아파트 네. 요거를 지금 이제 임대를 놓고 계세요. 비과세도 만들어 놨고. 네. 예. 근데 요거를 지금 매도를 할까 아니면은 좀 더 가져갈까?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8호선이 내년이면 좀 개통할 수 있는 호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 아니면은 지금 정리하고 서울 안쪽에 재개발 좀 뭐 활성화 된다니까 재개발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예. 자, 위치를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서울과 우리가 이제 서울이죠. 서울과 이제 구리는 이제 경기도잖아요. 네. 자, 경기권에 있는 이제 지역으로 좀 분리를 해서 보겠는데 우리 이제 구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 앞으로 3년간 거의 뭐 10만 가구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급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그런 활성화 그런 정책에 맞물려서 재개발이라든지 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가격이 좀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도 힘을 좀 못 뺄 건데 공급이 이제 적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시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특히 서울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경기권이잖아요. 네. 자, 이런 지역들은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구리에 있는 공급만 봤을 때는 실은 구리도 앞으로 3년간 거의 한 3천 가구 정도가 입주가 돼야 정상적인 입주 물량인데 실은 뭐 네. 1,000가구 정도도 입주 물량이 되지는 않아요. 앞으로 3년간. 그래서 한 2천 가구가 넘는 그런 물량이 부족한 지역이 또 구리거든요. 근데 네. 구리 자체로 봤을 때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서울 외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주변 지역에 신도시들 있죠.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구리 주변 지역으로 보면 별내라든지 다산이라든지 또 위쪽에 뭐 왕숙이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을 계획하고 택지 지구를 많이 계획을 합니다. 뭐 밑에 쪽에 있는 하남미사하고 또 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서울 서쪽에 있는 창릉 신도시라든지 뭐 덕양구 일대 이런 데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급이 부족하면 이런 서울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택지 지구와 신도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정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여기 별내 또 다산, 왕숙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이 다 합하면 뭐 네.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 12만 정도의 공급 물량이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뭐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은 서울하고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찾았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8호선이 자칫 잘못하면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8호선이 개통이 되면 잠실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리까지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위쪽에 있는 별내라든지 다산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럼 지금까지는 다산이나 별내 같은 데가 교통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에 좀 가까이 붙어 있는 이런 인창동에 있는 주택들 이런 쪽을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8호선이 딱 개통이 되면 실제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는 좋아질 수 있는 쉽게 이제는 별내 다산도 갈 수 있고 쉽게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실제로 이런 지역 별내 다산 그리고 나중에 왕숙의 6만 8천 가구 정도의 입주 물량이 여기도 집중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굉장히 뭐 공급이 구리 자체적으로는 공급이 작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주변 지역의 신도시나 택지지구 중심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5, 6년 후에는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공급이 점점 8호선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그때 왕숙까지 입주가 되는 아마 5, 6년 후 정도 되면 더더욱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좀 정리를 하시고 서울 있죠, 서울. 네. 서울은 5, 6년 후에도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안전한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안쪽으로 오시는 게 맞고요.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재개발을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뭐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4억. 4억 정도 돼요. 4억 정도요. 그러면은 저는 서울 안에서도 좋은 지역들 있죠.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역들 하면 어디예요? 강남, 용산, 네. 한강변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네. 네, 이런 지역들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금액대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구역 지정된 곳 말고 앞으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 지역들은 충분히 지금 매수가 가능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구리 쪽에 있는 아파트 좀 정리하시고 지금 뭐 거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비과세를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네. 요거는 아마 차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핫해질 수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 특히 이제 여유 자금을 봤을 때는 중심권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좀 들여다 보시고요. 여기 안에서 뭘 사야 됩니까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지금 길어지니까 추가적으로 저도 여기는 뭐 개별 상담을 통해서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개별 상담 연락하면은 그때 꼭 스케줄 잡으셔가지고 오셔서 이런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하시고요. 서울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다주택자인데 네. 투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랑구 면목동 네, 154-22 여기 신축인데 네, 여기 투자를 해도 될지 고민스러워서요. 네. 지금 여기 신축 빌라를 보고 계시는 네. 건가요? 예. 다주택자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지금 네. 몇 주택 보유하고 계신가요? 한 5-6개 정도 돼요. 그러세요. 지금 네, 면목동에 네. 있는 다세대 주택도 지금 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자세한 네, 부분 네.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앞서서도 서울 안쪽에 있는 신축 보라고 그랬더니 이 서울 안쪽에 있는 신축을 보신 거예요 지금. 네. 예. 근데 지금 고민이 되시는 거는 여기 이제 뭐 모아타운도 주변 지역이 움직인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막 하니까 이걸 보시는데 네. 금액대가 조금 뭐 이거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분양가가 한 5억 8천 정도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대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자, 맞아요. 중랑구는 지금 최근의 네. 흐름을 보면요, 예. 굉장히 지금 재개발 측면에서는 뭐 네. 핫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뭐 공공 네. 재개발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네. 특히 모아타운 시범지구도 네. 이게 지정이 됐고 특히 네. 주변 지역에 추가적으로 모아타운이 계속 4곳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좀 여기는 뭐 재개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네. 소위 이런 지역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소문난 빌라라고 그래요. 소문난 빌라. 예. 네, 소문난 빌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많은 네. 분들이 다 눈여겨보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아직 네. 모아타운으로 지금 움직이고 추진 중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금액대가 많이 네. 올랐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뭐 핫한 지역이니까 금액을 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네. 시점에서 이렇게 네. 모아타운 움직임도 있고 주변 지역이 막 앞으로도 여기도 될 것 같은데 이 금액대에 네. 사는 게 맞는 건지를 일단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요 보니까 위치는 면목역에서 바로 밑에 이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네. 바로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빌라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도 지금 현재 뭐 열심히 뭐 모아타운도 준비하고 있고 뭐 공공이나 네. 신통 이런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인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네. 5억 8천 정도 되는 그런 네. 빌라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는 조건도 좋고 뭐 신축에 이런 부분들을 잘 네. 맞췄지만 네.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요것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5억 8천인데 밑에 있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새 아파트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기가 모아타운이 완성되거나 뭐 개발이 진행돼서 재개발이 네. 진행돼서 새 아파트가 예. 되면 비슷한 금액대를 할 거예요. 아, 예. 근데 여기 30평대 84 타입의 금액대가 지금 얼마 정도라면 13억에서 뭐 예. 14억 정도 하는데 최근에는 네. 이제 13억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5억 8천이라는 금액대에서 네. 내가 추가 매수를 이제 하게 되면 이게 개발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추가 부담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네. 추가 부담금이 아마도 이게 이제 빌라니까 최근에 네. 이제 추가 부담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고 또 인건비도 네.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네. 홍제동 쪽에 있는 홍제 2구역 같은 경우에도 빌라가 우리 추가 부담 네. 5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으로 네. 봤을 때는 5억 정도의 네. 추가 부담이 나온다라면 네. 대략 내 돈 한 10억 8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 내외의 수익을 얻을 수 네. 있는 그런 네. 지역인 겁니다. 그럼 아, 과연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네. 2억 정도 이런 수익을 내는 게 네. 맞는 건가? 네. 요거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좀 다소 좀 아. 아쉽다. 네. 얘가 5억 8천대가 아니고 네. 3억 8천 할 때 들어갔어야 돼요. 아, 예, 네. 지금 이제 소문난 빌라니까 가격대 좀 많이 네. 붙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소문난 빌라 이렇게 미래가치가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가격이 오른 지역 말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이 네. 소문난 지역 말고 소문이 안 난 네. 지역들 있죠. 예. 자,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가셔야 돼요. 네. 그럼 소문이 안 난 지역들 그러면 어디가 소문이 안 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예, 네.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강남권 내에서도 아직 예. 소문이 안 난 지역들이 있고요. 네. 용산권 내에서도 아직 재개발의 움직임을 안 가지고 가면서 예. 소문이 안 난 네. 지역들이 있어요. 네. 자, 네. 이런 지역들 위주. 그러면 용산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실은 개발이 안 되도록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네. 조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변 개발이 네. 원체 많다 네. 보니까 예. 땅가격만 뛰고 사람들만 들어와도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이제 네. 거기에 저렴한 금액대 아직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충분히 요거 전세 포함하면은 대략 뭐 투자 금액이 한 2억 내외 2억 정도에서 5천 들어갈 것 네. 같은데 네, 네. 요 맞아요. 정도 금액이어도 충분히 아직 소문이 안 난 네. 빌라, 좋은 네. 동네에서 네. 강남이라든지 용산 이런 좋은 동네에서 소문이 안 난 네. 빌라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예, 많은 건가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지역들보다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런 데는 이미 네. 많은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올랐으니까 아직 네. 모르는 지역들 위주로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가 어딘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네, 네, 예, 네. 지금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제가 네. 이제 어디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어렵지만 추가 네. 상담을 통해서 거기도 제가 좀 네.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네, 마무리하고 네. 제가 한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많은 자세한 정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